여행 중 응급 상황 대처법입니다. 네, 소방관의 문현주 소방관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앞서서 건강하고 재밌게 여행하는 방법 많이 보셨는데 저는 안전하게 여행하실 수 있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봄에 나들이 가기 참 좋잖아요. 이런 시기에 소방은 또 바빠집니다. 산 찾는 분들 많으시니까 저희 산악구조가 그렇게 늘어나요. 그리고 또 장거리 차량 운행이 늘어나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죠. 거기다가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건조하다 보니까 화재 위험도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행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대처법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산악사고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봄철에는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집안 약화로 낙석이나 추락 같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길 잃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리고 땅이 얼어있기 때문에 아직 그늘진 곳이라든지 낙엽 아래 이런 곳은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발밑 조심하셔야 되고요. 얼음과 서리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행 중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발목이 접질렸을 때 응급처치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움직이시면 안 돼요. 부상을 덧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마 산 다니시면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119 구조 구급함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응급처치에 쓸 수 있는 비상약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찰과상이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뭐 연고라든지 소독약품, 붕대, 밴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게 구급함이 보이시면 활용하시면 좋고, 만약 구급함이 보이지 않는다 하시면 가지고 계신 소지품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등산 스틱이나 뭐 돗자리 이런 거 방석 들고 다니시잖아요. 이걸 부목으로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접질린 발목에 부목처럼 대어 주시고요. 그리고 손수건이나 옷가지 등으로 이걸 감아주시면 좋은데요. 감아주시고 편안한 자세로 기다리셔야 되는데 뭘 기다리냐? 구조대를 기다리시죠. 네, 119에 신고를 하시는데 119가 우리 구조대가 신속하게 거기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19 구조함의 일련 번호가 있어요. 그 일련 번호를 신고하실 때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등산로 중간중간에 보시면 국가지정 번호판, 그리고 산악 위치 표지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알려주시면 간혹 뭐 산악사고 나서 헬기로 이동했다 이런 거 보시잖아요, 사고. 그럴 때처럼 저희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출동할 수 있으니까. 이게 숫자 같은 거를 그냥 기억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씩 사진 찍어가면서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주 다니시는 등산로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 찍어두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한적한 곳, 좀 위험한 곳을 등반하시는 분들은 저걸 SNS에 올려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적한 곳 가실 때는 말씀해 주셨는데 단독 산행은 위험하세요. 네, 그리고 내가 산에 감을 가족에게 알리고 가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2인 이상이 동행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산 갔다가 내려오면서 막걸리 드시고 올라가실 때 막걸리 들고 가시고 하시잖아요. 음주 산행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산악사고로 위험해질 수 있는 게 산불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큰 산불들 많이 겪었잖아요. 기억나시는 것들이 뭐 강원, 경북 산불 있을 텐데, 이런 산불들이 대부분 다 봄철에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또 많이 불다 보니까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농부산물 소각하시다가 태우시다가 불씨가 바람에 날려서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산불은 뭐니 해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행 가실 때 성냥이나 라이터 이런 화기는 가지고 가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산에서 담배 피시면 안 되겠죠. 네,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산행을 하시다가 화재를 목격하셨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119에 신고하시는 거. 그리고 이게 작은 불이다, 내가 끌 수 있을 것 같다 하실 때는
입고 계신 옷을 벗어서 덮어서 발로 밟으시거나 이렇게 진화를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불이 커질 것 같다, 내가 진화를 못하겠다 하실 때는 신속하게 대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하시죠? 예. 네. 바람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네. 그리고 산의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논이나 밭, 공터 같이 산불 발생 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물이 있으니까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계곡으로 가시는 분들 계세요. 산 중턱에 계곡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움푹 파여 있으니까 바람의 방향을 알기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불이 진행되는 방향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기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연기로 인해서 고립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곡으로 가시기보다는 가능하면 하산,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움직이실 때는 손수건이나 옷가지 등으로 코와 입 막으시고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마주하면서 그렇죠. 바람 오는 방향으로 맞습니다. 바람을 저항하면서 가라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마주보고 오면 불길이 내 앞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시는 거죠.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저희 시부모님이 요즘 시골에 네. 이제 농사를 지시는데 이맘때쯤이면 그 뱀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실제로 뱀이 나와요? 네, 나와요. 맞아요. 근데 지금 산이면은 산에도 뱀이 많지 않나요? 많죠. 그렇겠죠. 지금쯤이면 이제 겨울잠 자던 뱀들이 먹이 활동 위해서 밖으로 이제 그렇죠. 슬슬 나올 때예요. 그럼 혹시 솜 씨 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법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영화에서 본 걸로는 옷을 찢어서 묶어서 퇴! 이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뱀마다 뭐 독 같은 게 다를 수 있으니까는 어떤 거에 물렸는지 막 찍어둬라, 사진 맞아요, 찍어둬라, 맞아요. 막 그런 네.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본 거는 플라스틱 카드로 그 부분을 막 긁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을 수 들으셨네요. 있으니. 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 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네. 진짜요? 네, 저희가 다 너무 다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가장 잘못된 게 독사에게 물리면 뭐 이렇게 꽉 묶어라, 피 안 통하게 묶어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독사에게 물리면 물린 부위부터 부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부종이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피부를 꽉 묶게 되면 이 피부 묶은 부위 아래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피부 괴사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심각한 경우에. 네네. 그래서 이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어있는 상태에서 꽉 묶다 보니까 노끈이나 철 이런 것들이 피부 아래로, 살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거는 이제 유의하셔야 되고요. 또 막 급하니까 약물 아무거나 들고 와봐라 막 이렇게 바르시는데 약물도 염증 유발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고. 특히 된장 바르고 이런 건 절대 안 되겠네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된장 바르지 말고 정확한 응급처치법 알려드릴게요. 예, 자, 궁금해요. 먼저 뱀은요 여러 번 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에서 물리면 이 물린 장소에서 멀리 떨어지셔야 돼요. 빨리 신속하게 일단 떨어지시고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셔야겠죠. 응급실로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 기다리는 동안에 119를 기다리는 동안에 부어오르니까요. 반지나 팔찌, 시계 이런 액세서리는 다 해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된장 바르지 마시고 깨끗한 물이 있다면 물린 부위를 씻어내시는 거 중요하고요. 물린 부위에서 2, 3cm 정도 윗부분을 묶어주시는데 손수건이나 옷가지 이런 걸로 도톰한 거즈나 휴지가 있으면 대고 묶어주시는데 이때 묶을 때요. 꽉 묶으시면 안 된다 그랬죠.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세기로 단단하지 않게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독이 퍼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으셔야 돼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심장박동수를 낮춰주시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도 좋아요. 네, 가장 안정된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면서 119를 기다리시는 게 그러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빨아서 독을 제거하거나 카드로 긁어내는 것도 안 돼요. 안 된대요. 위험하고. 네, 위험합니다. 오히려 더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위험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억을 하시면 안전한 등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제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기본 수칙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고사리 캐러 가셨다가 길 잃으신 뭐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등산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 안 가봤으니까 여기 어떨까? 여기는 또 어떨까? 이렇게 가시는데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음주하시면 안 되고 본인의 컨디션을 한 번씩 꼭 체크하시고 해가 지기 전에 하산할 수 있는 등산 코스 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단독 산행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2인 이상 반드시 동행하시는 게 좋고요. 땀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옷은 기온이 내려갔을 때 저체온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등산복을 착용하시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비싼 등산복 말고 알맞은 등산복. 네. 예. 보통 색깔이 알록달록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맞아요. 색깔이 알록달록한 이유는 사실은 벌에서 좀 멀어지기 위함인데 벌은 검은 옷의 공격성을 보여요. 그래요? 그래요? 진짜 맞아요. 의외다. 그래서- 조심하셔야겠어요, 김지원 저 아나운서. 검은 옷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희 등산복이 막 이렇게 화려한 데는 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밝은 계열의 옷을 입고 등산을 하시는 것이 벌쏘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맘때 여행지 오고 가다 보면 교통사고 장면 많이 목격하게 맞아요. 돼요. 네네네, 맞아요. 특히나 또 이른 새벽이나 밤에 이동하실 때는 안개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사고가 위험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장거리 운행하시기 전에는 아까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결함 체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차량 엔진 오일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결함 없는지 확인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동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즉각 경찰과 소방에 신고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기다리시면서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차 안에 계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죠. 네. 혹시 도로 위에 나가 계시다가 예. 2차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트렁크 열고 비상등 켜고 차 안에서 기다려 주시는 게 안전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손소독제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손소독제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손소독제에 있는 에탄올과 알코올 성분이 기온이 높아지면 화상의 위험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 손소독제가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오랫동안 방치해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차량에서, 터널에서, 도로에서, 옆차에서 사고가 나면 작은 불일 경우에 소화기로 진화를 하셔야 되는데요. 차량용 소화기 들어보셨나요? 네. 네, 차량용 소화기. 저희가 지금까지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는 무조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된 법령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차량용 소화기가 그럼 뭐냐 하실 텐데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일반 소화기하고 다르고요. 진동이나 고온 시험을 통해서 부품 이탈이나 파손, 변형 등의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이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실 때는 이 표시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스프레이 형식으로 작은 것도 있던데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거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차량용 소화기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스프레이 비치하셔야 형식은 됩니다. 그야말로 휴대용으로 응급 그렇죠. 상황을 대비한 거군요. 맞습니다. 네. 아주 유용한 정보를 예. 오늘 많이 해주시네요. 네. 12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우리 잊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 찾아보시는 것 좋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일교차가 많이 나는 환절기에 심혈관 질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몸을 갑자기 쓰기 시작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아지는데 이러한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 4분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게 중요한데요. 최초 목격자, 구급대가 오기 전에 최초 목격자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 생존율이 2.1배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2배 이상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바로 알아보셔야겠죠. 소미 씨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아, 그럼요. 네. 자, 어떻게 하면 심폐소생술을 한번 처치를 배워볼 할까? 텐데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고 강하고 빠르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이렇게
쓰러진 환자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어요. 가까운 곳에서 하시는데 어디를 그럼 압박해야 하느냐? 의학적으로는 가슴뼈 아래쪽의 2분의 1 지점이라고 하는데 어려우니까요. 이 움푹 들어간 명치 끝 있죠? 명치 끝에서 손가락 3개. 네, 명치 끝에서 손가락 3개 올라간 부분, 여기를 누르시는 건데 명치 끝에서 손가락 3개 부분, 여기겠죠. 압박을 하실 때는요. 손 모양은 이렇게 겹쳐주십니다. 겹쳐주시는데 손꿈치, 여기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압박을 하실 거고요. 이때 저희가 팔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팔꿈치는 굽혀지면 안 되고요. 자, 쭉 편 상태에서 압박 지점을 깊고 강하고 빠르게 누를 텐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누르는데 이것보다 조금 빠르게. 그러면 더 빠르게 해야 돼요? 그렇죠. 5cm 깊이로 빠르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분당 100회에서 120회. 분당 1초에 2번. 그렇죠.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죠. 분당 100회는 어느 정도입니까? 분당 100회는 쉽게 이야기해서 장윤정 씨 어머나 노래하시죠. 네, 고기 박자를 생각하시면서 어머나, 그러면 어머나.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우리 어머니 이렇게 요렇게. 구부리면 안 된다고요? 네, 팔 구부리시면 구부리지 안 말고?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스쿼트를 한다고 엉덩이를 민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네, 5cm 이상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거 근데 진짜 중요해요. 소미 씨 힘들겠다. 잘하시네요. 잘하신다. 네, 저희 구급대원 같았어요. 네. 이 정도면 땀 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시다 보면 힘이 빠져서 다른 분과 교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가슴 압박을 지속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이거 심폐소생술 받는 사람은 정말 뼈가 맞아요. 위험할 수도 있겠다 생각 정도로 세게 꼭이요. 해야겠네요. 텔레비전 보시다가 이거 연습하자. 당신 누워봐.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네. 위급 상황에서는 그러나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도 감수하고 가슴 압박을 하셔야 되는데 심폐소생술을 할 때 그런 가슴 뼈가 손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대신 아까 제가 손꿈치로 말씀드렸죠. 다른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겹친 손은 손가락을 당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압박 지점에 정확한 압박이 갈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연습하시면 절대 안 안 되고,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위만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맞습니다. 베개를 두고 연습을 맞아요. 하시거나 하시는 게 네네. 좋겠네요. 평평한 곳에서 하시는 거 중요한데 그럼 여기서요. 침대 위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면 될까요?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게 움푹 파여 있잖아요. 이렇게 반동이 같이 가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압박을 압박이 안 가할 수 되는구나. 없습니다. 그러네. 네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응급 상황이라지만 내가 해도 될까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그런 같아요. 경우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각 소방서에서도 쉽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위험한 상황에서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하실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경우에 생존율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보면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하시는 게 중요하다. 용기를 내주셔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또 시청자 질문이 들어와 있죠. 네. 네, 여행 갈 때 반드시 챙겨야 할 비상약은 뭘까요? 하셨습니다. 사실 뭘 가져가야 그래요. 될지도 좀 그냥 그러네요. 뭐 상비약 말고 또 비상약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비약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꼭 드셔야 하는 혈압약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급하게 당 보충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간식 같은 것들 반드시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급함 보시면 이용하실 수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밴드나 연고 이런 거 손수건 이런 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더 하셔도 네, 좋아요. 안전한 여행지 사고 대처법 알려드렸는데요.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미리 아는 것만큼 예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재 예방도 중요하고요.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오늘 배운 대처법 미리미리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내 안전을 먼저 챙겨야 가족과 이웃도 도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이 계절에 소방관 여러분 얼마나 그래요. 고생하실까 진짜 싶어요. 고생 소방은 많으실 소방대로, 텐데. 응급은 응급대로, 네. 구조는 구조대로 고생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 빌려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네. 아주 필요한 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현주 소방이었습니다.